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퇴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 테슬라 주가 폭등, 개미들 몰린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마음이 들뜨죠. 나도 빨리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다는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 10명 중 7명이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식을 고르는 게임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루시드. 유망하다고 알려진 성장주만 잔뜩 샀죠. 처음엔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 되겠구나. 하지만 1년 후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는 결국 계좌를 닫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친구는 복잡한 분석도 없이 VOS&P 500 ETF 하나만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다른 한 사람은 연평균 1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주식을 고르려 했느냐, 시장 전체를 샀느냐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왜 주식 초보자라면 단 한 종목도 고르지 말고 그냥 S&P 500 하나만 사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 한 종목을 이기려다 시장 전체를 놓친 사람들. 초보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 미국 시장에는 전설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시티그룹, 인텔, 엑슨모빌, 그리고 월마트. 당시 이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로 불렸습니다. 모두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투자자들은 이 기업만 사면 평생 부자 된다고 믿었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은 시장에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GE 제너럴 일렉트릭은 주가가 90% 넘게 하락하며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금융위기 한 번에 85%가 증발했고 인텔은 20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반면 2005년에 단 한 번도 종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S&P 500 ETF VO에만 투자한 사람은 지금 자산이 약 5.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보다 시장의 힘입니다. 개별 주식의 매력은 강하다 하지만 확률은 약하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타이밍을 맞추면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죠.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 중 20년 동안 시장 수익률 S&P 500을 이긴 기업은 6%뿐입니다. 나머지 94%는 결국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냈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즉, 개별 주식 투자는 성공 확률 6%짜리 복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는 그 6%가 아니라 나머지 94%를 고르게 됩니다. 다음은 한때 최고였던 기업의 몰락 사례. 당시 시총 1위였던 엑슨모빌은 2008년 유가 폭락과 함께 10년 넘게 정체됐고 2020년에는 S&P 500 구성에서 한때 제외될 뻔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금융위기 한 번으로 10분의 한 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큰 은행이 망할 리가 있나? 하지만 주식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냉정하게 숫자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S&P 500 지수는 그 시기에 망한 기업을 자동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승자를 편입시켰습니다. 즉, 지수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은 이 기업은 다시 오를 거야 라며 버티지만 지수는 감정 없이 아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하죠. 초보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초보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자기 감정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10% 오르면 다시 사고 결국 시장의 리듬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S&P 500 투자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한 구조입니다. 당신이 매달 일정 금액만 자동으로 투자한다면 시장은 대신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빼고 새로운 강자를 자동으로 넣습니다. 즉, 지수는 인간의 감정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 없는 투자자가 결국 복리를 얻습니다. 지루함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감정. S&P 500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매일 오르지도 급등하지도 않죠.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이 복리를 만듭니다. 2000년에 투자한 1억 원이 지금 약 7억 원이 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인플레이션.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게 보이는 그래프의 끝에서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시간차 공격입니다. 결론. 초보자는 똑똑함보다 오래함이 중요하다. S&P 500은 초보자를 위한 최적의 투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몰라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식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주가 예측력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지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시간과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이기고 싶다면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시험지를 오래 붙잡으세요. 그 시험지의 이름이 바로 S&P 500입니다. 챕터 2. 워렌 버핏의 유언장. 초보자에게 단 하나의 조언. S&P 500을 사라. 2024년 기준 워렌 버핏의 나이 94세. 그는 여전히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콜라를 마시며 시장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버핏, 당신처럼 성공하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주식시장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S&P 500을 사세요. 평생 주식의 신이 남긴 단 한 줄의 유언. 2013년 버핏은 자신의 부인에게 남길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넣어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투자자입니다. 60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을 올렸고 그의 자산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처럼 하지 말고 시장을 사라고 말했을까요? 이유.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 평균도 이기지 못한다. 버핏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모닝스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액티브 펀드 전문가가 종목을 고르는 펀드 중 시장 수익률을 이긴 펀드는 12%뿐이었습니다. 즉 10명 중 9명은 지수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전문가조차 이렇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핏이 보기에 초보자가 주식을 고르는 건 눈을 감고 다트를 던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S&P 500을 사는 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으름이다. 이유, S&P 500은 자동으로 이기는 시스템이다. 버핏은 기업 분석의 대가였지만 그가 진짜로 존중한 건 시장 전체의 성장이었습니다. S&P 500은 단순히 500개의 회사를 모아둔 지수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 즉 세상의 진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그 기업은 지수 안으로 들어오고 시대가 지난 기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GE와 엑슨모빌이 1위였지만 지금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수는 이미 시대의 승자 교체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버핏이 S&P 500을 추천한 이유는 시장 평균이 곧 혁신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지수 투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긴다. 버핏이 평생 강조한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이다.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초보자는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싸게 사야 할 때 팔고 비싸게 살 때 뛰어듭니다. 하지만 S&P 500 투자는 감정이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하면 당신이 불안할 때도 시장은 냉정하게 복리를 쌓습니다. 지수 투자는 인간의 심리를 배제한 기계적인 복리 시스템입니다. 버핏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버핏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의 조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08년 버핏은 실제로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 ETF가 어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결과는 10년 뒤 버핏의 압승. S&P 500은 125% 상승, 헤지펀드들의 평균 수익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이기려 노력할 때 나는 시장 전체를 사서 쉬었다. 이 한 문장의 투자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초보자가 버핏의 조언을 따라야 하는 이유. 주식 초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믿는 것입니다. 버핏은 평생 기업을 분석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투자법은 S&P 500을 매달 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방법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버핏처럼 안 하라는 것이 버핏의 진짜 조언. 버핏은 세상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초보자에게 복잡한 방법 대신 S&P 500 하나만 사라고 한 건 투자의 본질이 지식이 아니라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S&P 500은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 복리를 만들고 그 복리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챕터 3. 지루함이 불을 만든다. 2005년부터 S&P 500을 샀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의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폰이 아직 세상에 없었고 엔비디아는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에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경제는 끝났다는 말을 들으며 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누군가가 매달 100만 원씩 S&P 500 ETF를 꾸준히 샀다면 지금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년간 꾸준히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의 결과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저 자동이체로 S&P 500을 사모았다면 총 투자금은 2억 4천만 원.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9억 8천만 원, 즉 4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타이밍 감각이 아니라 지루한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1%,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022년 금리 폭등을 모두 겪었지만 그 모든 하락은 결국 회복됐습니다. 시장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겼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보다 오래 버틴 사람이 부자가 된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의 부는 복리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지루함을 견뎠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S&P 500의 장점은 바로 그 복리의 힘입니다. 처음 5년은 지루하게 느려요. 10년이 지나면 조금씩 눈에 띄게 불어나고 20년째가 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하급수 성장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 10% 복리 수익률은 10년 뒤엔 159%, 20년 뒤엔 572%, 30년 뒤엔 무려 1744%로 폭발합니다. 조금 더 오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S&P 500은 이미 세상의 진화를 반영한다. 2005년에 S&P 500엔 엑슨모빌, GE, 시티그룹 같은 전통 산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즉,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수는 알아서 승자 교체를 진행합니다. 당신이 세상 흐름을 예측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P 500을 꾸준히 사는 건 미국 전체 경제의 성장에 동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당신의 계좌도 함께 자랍니다. 지루함은 복리의 친구다. 장기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계좌를 자주 안 본다는 것. 피델리티의 실제 분석에 따르면 2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고객들은
투자 후 사망했거나 계좌를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S&P 500을 샀고 팔지 않았으며 시장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수익률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던 사람보다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 차례다. 2005년 누군가는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며 망설였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면 저점이겠지라며 급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고 시장을 신뢰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사람. 그게 바로 S&P 500 장기 투자자의 원칙입니다. 결론, 부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루틴으로 만들어진다. 2005년에 S&P 500을 꾸준히 샀던 사람은 지금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불어난 자산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고 루틴을 시스템화한 결과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라면 2045년에 당신이 웃을 수 있게 오늘 그 첫 자동이체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늘의 당신이 20년 뒤의 부를 만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는 한 번의 기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지루함을 견디며 시장을 믿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S&P 500 투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행도 없고 드라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그래프 속에서 세상은 바뀌고 기업은 성장하며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복리로 쌓입니다. 20년 전 2005년에 시작했던 투자자가 지금 웃고 있다면 오늘 당신이 시작하는 2025년은 2045년의 미소로 돌아올 겁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루틴이고 지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지금 자동이체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복리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루틴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